안녕하세요.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확실하게 우리 쪽으로 좀 분위기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앞서서 4패 연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어제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무승부가 아니었을까요? 양쪽 경기장의 결과가 다소 엇갈리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분위기를 우리 쪽으로 가져왔습니다. 드디어 반가운 이 승기를 잡는 모습 오늘 경기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다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럴 때 분위기 타면서 여러분들도 또 즐거운 투자 생활 이어가 보실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선수들 면면을 좀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전략이 좋을까? 또 아직까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좀 모호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두 감독님의 조언을 좀 참고 삼아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그리고 윤겸 전문가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간밤에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전시 상황 가운데서 해외 국가로 가서 또 수장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그것이 또 미국이라는 점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집중을 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뚜렷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호재인지 악재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김영일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계속적으로 이 전원 확대 우려감은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굉장히 벌써 전쟁이 이렇게 오래됐나 싶었는데 300일째 이제 이 미국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전장을 이탈해가지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다른 나라를 간 건 처음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어찌됐든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면 러시아 측과 우크라 측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이 전쟁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 끝낼 것이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굉장히 좀 여태까지 긍정적으로 좀 봐왔었거든요. 계속적으로 수급이 좀 나쁘지 않았었고 시장에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한번 탄력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을 활용해가지고 러시아 본토를 타격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부분이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푸틴이 최근에 또 이 핵에 대해서 또 발언을 했잖아요. 이제 핵 전력이 가장 또 안전한 이 방어를 할 수 있는 수단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군 병력에 대해서도 지금 150만 명 정도로 다시 한번 증강할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시 한번 이 총공세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또 이 우크라이나 본토의 에너지 시설들을 계속해서 좀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역시나 이 겨울이 좀 다가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활용을 하는 그런 이제 러시아의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는 이제 이번에 이 미국을 방문을 하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러시아 장기전에 대비한다라는 측면이 지금 이제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지원받기로 한 부분이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러시아가 이 에너지 시설을 공격을 하기 위해서 대공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방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지원 방안들을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얻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현재 어찌됐든 이 크림반도까지도 이제 탈환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이 노력들을 하고 있고 러시아군의 전면 철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푸틴이 지금 이미 이미지가 상당히 좀 안 좋잖아요. 그쵸. 이제 굉장히 조금 이 러시아가 며칠 만에 우크라이나를 이제 함락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오히려 승기는 우크라이나가 잡은 모습이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물러나기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어찌됐든 우크라이나가 조금 더 이제 손해를 보면서 혹은 이제 약간의 물러나면서 이 전쟁에 대해서 이제 휴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우크라이나 자체도 지금 현재 크림반도 탈환, 그 다음에 러시아군의 전면 철수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의견이 좁혀질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시장에서는 보이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건,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 시장에 당장 나온 이슈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측의 의견은 지금 현재 전쟁을 그만둘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당장이 재건 관련주는 약간은 보수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쟁 관련된 종목들도 결국에는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강한 움직임을 보인다라기보다는 이 굉장히 급등락이 빠르게 나오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가간다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어떻게 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 대응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장기화인데 더 장기화요? 지금 몇 년 더 장기화가 될 것으로 똑같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공화당 측에서는 미국 공화당 측에서는 이제 이 우크라이나 쪽에 지원을 좀 반대
반대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제 이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포커스로 좀 맞춰져 있고 지금 이 시장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 최장 몇 년까지도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전쟁이 뭐 휴전을 한다라든지 혹은 뭐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추가적인 이야기가 나올 만한 기대감 이런 것들은 잠시 접어놓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이 모래바람이 불 때쯤에 관련해서 네옴시티와 함께 투톱으로 또 한창 주목을 받았었는데 오히려 좀 접어놔야 되지 않을까 장기전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고 계시는데 윤경 전문가님 시각은 어떠세요? 네, 이제 푸틴이라는 인물이 사실 지금 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인물이라고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뚜렷한 명분 없는 전쟁을 좀 일으켜갖고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지금 네. 전 세계 증시에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안 좋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이제 러시아의 그 부활, 러시아의 그 전성기 때 환상에 젖은 부분이 있고요. 푸틴은 소련 때를 네네네. 원하잖아요. 그때를 이제 돌아가길 네. 그런 이제 강대국의 그런 그 역사적 환상에 젖어 있고 사실은 이제 푸틴을 조종한다는 또 인물이 또 있습니다. 민족주의자면서 푸틴한테 바람을 넣고 예전에 러시아로 돌아가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나토의 그런 동진 정책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제 상황이 생기면서 전쟁이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명분을 삼아서 나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푸틴이 쉽게 전쟁을 멈출 수가 없는 게 본인의 정치 생명하고도 직결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물러난다면 본인의 정치 생명이 끝난다고 봐야 되고 또 얼마나 지금 그 러시아 내에서 반발이 많습니까? 징집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청년이 나올 정도라고 하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여하튼 간에 전쟁이 단시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계속 어떻게 하든지 그 푸틴은 더러운 전쟁, 지저분한 전쟁을 이끌어서라도 반전을 해갖고 지금 역전하려는 그런 야망이 지금 크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이 와중에 우리가 봐야 될 건 아까 전에 말씀하신 방산주, 재건주 같이 보자고 그러셨는데 이런 전쟁 장기화의 이런 환경 상황에서는 방산을 좀 더 비중을 높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주변 국가들이 이제 불안한 저것 때문에 계속 우리 이제 K 방산을 갖다가 수출을 갖다가 요청하고 네. 공급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폴란드에서도 많이 또 이제 공급을 해갔고요. 또 하나가 지금 독일이 지금 뭐 전체 같은 게 결함이 많대요. 그렇게 독일 전차하면 유명하지 않습니까? 세계 2차 대전 때 그렇게 유명했던 전차들이 이제 결함이 나오면서 K 방산 쪽으로 수요가 많이 일어나고 우리 K 방산 뭐 K9이라든지 이런 기종들 보면은 가성비가 좋고 또 AS도 잘 되고 또 AS 기간도 길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K 방산의 수요가 더 늘어나고 또 이제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갖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기를 지원하다 보니까 또 이제 미국으로부터 수출받던 국가들이 공급이 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K 방산이 계속적으로 수요가 더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비중은 방산 쪽에 조금 더 두시고 재건주는 어떠한 이슈라든지 어떤 이제 평화협정이라든지 종전 언급이 나올 때마다 그때 이제 양면 작전으로 이렇게 이제 그 비중을 나눠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방산 쪽에 비중을 조금 더 두시면서 이제 방산 쪽에 비중 두면서 재건 쪽을 조금씩 그때그때 이슈에다 담아가는 이런 전략, 양면 작전을 피면서 풀어가는 게 지금 러우 전쟁의 관련주들에 있어서 대응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따라서 이 전쟁 상황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경기 분위기가 좀 영향을 받기보다는 관련돼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선수들 그리고 방산주들 이렇게 좀 나눠서 전략을 세워보셔야 되겠다. 두 분의 의견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그러면 오늘의 이상형 월드컵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선수들로 저희 대진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하나씩 보시죠. 8강입니다. 8명의 선수 라인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먼저 8강의 1라운드는요. LG전자와 동진 세미캠 IT 대결이 되겠습니다. LG전자를 비롯해서 아마도 애플카 관련된 선수들 대표해서 나왔을 거예요. 오늘 오전 10시경이었습니다. LG그룹 쪽에서 뭐 LG에너지솔루션이나 전자가 이와 관련된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재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애플 쪽에서 애플카 관련된 출시 일정을 1년가량 미룬다라는 소식에 한 차례 좀 상처를 입었었는데요. 다시금 또 기사회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전자였고요. 동진세미캠 간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선수들 다소 좀 우려를 하셨겠지만은 오히려 오늘 경기에서 대단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동진세미캠 IT 소부장 대표주자로 1라운드 나섭니다.
다음 2라운드입니다. HMM 대 진에어. 이렇게 또 운수와 관련된 선수, 해운대 항공우러 구성을 해봤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키워드로도 묶어볼 수 있을 텐데요. HMM을 비롯한 해운 선수들, 이 중국 쪽에서의 리오프닝, 이에 따라서 물동량과 또 운임의 상승, 기대감을 안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HMM이냐, 아니면 역시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리오프닝의 대표적인 수혜 섹터라고 볼 수 있는 진에어를 비롯한 항공 섹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 유가도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환율도 이제는 1,300원 선을 이탈하는 모습 가운데서 여행 수요가 더욱더 고조될 거라는 분석 나오며 오늘 장에서도 강세 띄고 있습니다. 3라운드는 넘어갑니다. 제약대전입니다. 케어젠 대 HLB인데요. 케어젠도 호재성 뉴스가 나왔고 HLB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케어젠 같은 경우는 이쪽 필리핀 쪽에서 대규모 독점 공급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경기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HLB는 코로나 쪽인데 코로나 백신 유통 관리권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역시나 오늘 4% 정도의 오름세로 확실하게 좀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화학 선수들이네요. 하지만 약간 색깔이 다르죠. 2차전지 소재 쪽에 LNF냐 아니면은 NCC 쪽에 대한유화냐. HLB 그동안에 좀 몸을 한껏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다시금 기지개를 펼 수 있을지, 그리고 대한유화는 또 중국 관련해서 수요가 개선되는 것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되는 종목이기도 하죠. 이런 소재 섹터 대표에서 대한유화 꼽아봤습니다. 그러면 8강의 첫 번째 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1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도 내주세요. 유튜브 게시판에 들어가 보시면은 저희 라운드 진행하는 동안에 실시간으로 이 설문조사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으로 또 그 다음 대진표가 정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면서 이 시간 좀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LG전자 대 동진세미캠. 애플카 관련해서 들썩들썩이는데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 먼저 윤겸 전문가님 어떤 쪽이세요? 저는 LG전자로 좀 선택을 LG전자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님은요? 저는 시간이 좀 지났으면 동진 세미캠을 골랐을 것 같은데 지금은 LG전자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부터 그럼 설명을 해주세요. 이제 앞서서 제가 이 11시 20분 정도에 이제 제가 20% 코너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당장의 반도체 업황은 굉장히 좀 좋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이 또 이 실적을 발표를 했고 굉장히 좀 반토막이 나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마이크론 CEO가 지금 현재 힘든 구간을 지나가면 내년에는 더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발언들을 해왔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얘기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한 이 모멘텀 자체가 EUV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EUV 공정이 반도체 미세화 공정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쪽에서 가장 핫한 장비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미세화 공정에 필요한 장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비메모리 쪽에 이제 가장 많이 쓰였었는데 이제 메모리 쪽으로도 이 부분을 좀 넓혀 나가면서 EUV 공정 이 장비 굉장히 좀 핫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수요가 굉장히 좀 튼튼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한 해 한 60대 정도밖에 이제 안 만들어지는데 삼성,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테크까지 해가지고 이 계속적으로 EUV 장비를 좀 늘려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이 EUV용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서 캐파를 늘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내년 실적 성장성은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이 당장에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약간은 LG전자보다 덜 하지는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LG전자가 주목이 조금 더 이제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전장 사업이 워낙에 좀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제 이 애플카에 대한 이 모멘텀 자체가 사실 지금 당장에 적용이 되는 것이 약간은 좀 의아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애플카 때문에 떨어졌는데 오늘 또 다시 애플카 때문에 올라오고 있어요. 예, 요거 자체가 사실 LG전자의 전장 사업이 워낙에 좀 잘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애플카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야 되나? 라는 이제 의문감이 들기는 하지만 워낙에 또 애플카라는 이 애플이 지닌 의미 자체가 또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만큼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나온 이야기로는 애플에서 이제 LG와 함께 협업에 대한 논의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원래 이 저번에 하락을 했을 때는 애플카가 2026년 정도로 이제 미뤄질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다시 한번 이 애플카에 대한 협업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부품사를 이제 정해야 되거든요. 이제 만들려면은 내년에 부품사를 좀 정해서 거기로부터 이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애플 쪽으로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워낙에 LG 그룹 자체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이 마그나라든지 이 배터리 쪽으로는 확실하게 좀 일원화를 잘 이뤄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장 또 유력한 협력사로 진행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애플과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전장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에 이 성장도가 확실하게 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LG 같은 경우도 워낙에 이 앞으로 2차 전지 시대, 전기차 시대에 투자를 미리 또 선제적으로 잘 해놨기 때문에 내년에 또 마찬가지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의 반도체 업황은 약간은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 전기차 쪽도 마찬가지로 살짝 불안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 반도체보다는 이 부활하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이 빠르게 탄력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LG전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LG전자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그리고 윤겸 전문가님도 LG전자잖아요. 네네, 뭐 이제 특징을 비교하자면 이제 전장, 전기차 관련이냐, 반도체냐, 이 두 가지 부분인데요. LG전자나 이제 이 동진 세미캠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가는 사실 거의 반토막 났었습니다. LG전자도 19만 2천 원까지 갔다가 7만 7천 원까지 떨어졌고요. 동진 세미캠도 5만 2천 원까지 갔다가 2만 5천 원까지 바닥을 딛고 이제 둘 다 이제 바닥에서 추세 전환하려는 그런 부분에 있는데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실적이 한 27% 줄었어요. 전년 동기 비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가전 이런 쪽이 이제 수요가 둔화되고 전 세계 이제 공급망 교란 대란 때문에 그런 이제 영향이 있었다. 근데 오늘 이제 애플과 관련해서 2025년에 이제 출시하는 애플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협력 부분이 이제 나왔다 안 나왔다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주가에 반영을 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실적 부분에서는 동진세미캠이 이제 실적이나 영업이익이나 매출 부분 더 증가한 부분이 있어요. 또 이제 예전에 그 일본의 그 이제 그 반도체 관련 그 원자재 부분 그걸 갖다 이제 일본에서 수출을 하는 거 규제하면서 수혜주 또 동진세미캠이 관련해서 이제 국산화 좋은, 관련이었잖아요. 좋은 그 기술 부분을 또 갖고 있거든요. 최근에 와가지고 삼성전자하고 또 공급 부분이 또 얘기가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재고 증가, 디램 가격 하락,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까지 반도체 업황이 좀 크게 단시간에 이제 호전될 수 없는 이런 상황. 물론 이제 최근에 요 3일 동안 두 종목 다 외인하고 기관이 좀 수급이 좀 들어왔어요. 반도체는 너무 이제 바닥이다 보니까 조금씩 담아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특징을 비교해 봤을 때는 역시 전장, 전기차냐, 반도체냐 어느 부분이 지금 상황에서 좀 더 빨리 갈 수 있다. 시간 회복이 어떤 게 빠르냐 봤을 때는 이제 전장 쪽이 아닐까 그래서 저도 LG 전자 쪽으로 조금 비중을 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쪽이 더 좋냐의 싸움이었네요. 이 한쪽이 모자라서 이것을 대신 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좋기는 좋은데 이거 동진세미캠보다는 LG전자가 좀 더 나아 보인다. 두 분이 동일하게 의견을 주셨어요. 8강의 1라운드는 LG전자의 승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선택은요? 설문조사 결과 LG전자 6 그리고 동진세미캠 4로 전문가분들하고 또 동일하게 의견을 내주셨어요. LG전자 이렇게 선택이 됐습니다. 다음 라운드 넘어가 보기에 앞서서 지금 동진세미캠이 안타깝게 좀 떨어지기는 했는데 김영우 전문가님 동진세미캠은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저는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 분명하게 반도체 업황이 살아날 때 가장 네. 핫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상태에서 일단 지금 현재 구간으로부터 이 1차 목표 매물대인 35,000원 마디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동진세미캠 지금 32,450원인데 35,000원 정도요. 이렇게 해서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다음 2라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라운드에는 지금 같이 맞붙은 선수가 물류 쪽입니다. HMM과 진에어, 해운이냐, 항공이냐 두 분의 선택은요. 먼저 윤겸 전문가님. 저는 항공으로 가겠습니다. 항공 진에어, 예, 예, 그리고 김영희 전문가님. 저도 하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해입니다. 지금까지는 두 분이 동일한 의견을 주셨어요. 하늘로 뭔가 해상보다는 하늘이 그렇죠.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 먼저 김영희 전문가님. 진에어가 더 나은 이유를 알려주세요. 일단 HMM은 지금 우려감이 조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최근에 HMM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 배당 기대감이 지금 현재 이제 차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그 외에 이 본업에 대한 사업에 대한 우려감들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4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날 것으로 지금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워낙에 운임 지수가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HMM 역시나 우려감이 드는 부분은 사업의 다각화가 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좀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나마 이 해운 쪽에서 내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슈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곳은 이제 LNG 쪽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HMM은 거의 매출 비중이 컨테이너 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다른 벌크선이라든지 이제 이 LNG선을 운반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사업 다각화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이 좀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다만 내년에 그러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금이 지금 현재 10조 넘게 쌓여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한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 매출처라든지 아니면 이제 내년에 해운업계의 치킨 게임이 벌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에 아직까지 M&A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없는 상태에서 우려감만 있는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산업은행의 매각권에 대해서 지금 당장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네. 뭐 인수 후보군들은 여러 가지 있기는 하지만 2025년까지다라고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당장에 이야기가 될 만한 뭔가 이 기대감이 없는 상태에서 배당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오른다라고 하면 슬슬 HMM 같은 경우에는 관심 종목에서 조금 이제 빼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워낙에 하늘길이 좀 잘 열리게 되면서 실적이 이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15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한 건데 사실 내년에 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 실적주다라고 한다면은 항공 쪽에 사실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저가 항공사들이 상당히 이제 운행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또 중국이 하늘길을 열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죠. 중국이 워낙에 이제 이 정책들을 내년에 이게 경제를 완전 살릴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을 하더라도 1월에 하늘길을 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 약간의 우려감이다라고 한다면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늘길을 그대로 열었을 때 추가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면서 또 해외로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당장에 이 중국에서 하늘길이 열린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항공주들에는 수혜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4분기 그 다음에 내년 이 1분기 정도까지도 추가적으로 항공주들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 저가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또 이 자본 잠식에 대한 우려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나마 그래도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실적을 잘 유지를 해줬고 재무구조도 그나마 좀 튼튼한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무래도 기대감이 그나마 좀 있는 쪽을 골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실적 개선에 대한 이러한 키워드는 앞으로 이제 이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인해서 더욱더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진에어가 HMM보다는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요즘에 이렇게 채널하고 채널 사이에 홈쇼핑이 중간중간 들어있잖아요. 돌리면 다 여행이에요. 그쵸, 그리고 네. 혼자 어때, 둘이 어때, 셋이 어때 하는 그 광고 음악이 계속 귓가에 맴돌 정도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진에어 골라주신 윤겸 전문가님은 어떤 이유 때문이세요? 네, 이제 중국 봉쇄 부분, 이제 정밀 그 방역 이제 완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장 빨리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리오프닝 중에서는 뭐 그래도 여행, 항공, 화장품 뭐 이렇게 엔터 이런 쪽으로 좀 흐름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전 세계 이제 해상 운임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금 HMM이 지금 뭐 실적에 상당히 타격을 있고요. 또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원. 예, 손해를 또 지금 적자를 반토막이 나왔고, 사실 작년에 5만 1,000원까지 이제 주가가 올랐다가 거의 지금 뭐 17,000원까지 최근에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배당 부분이 어떠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M&A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 기업이 지금 적자를 달리다 보니까 감원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고 여러 가지가 지금 열리는 상황에서 지금 해상 운임 쪽이 이제 운반 부분이냐, 이게 속도가 더 빠를 것이냐, 리오프닝 관련해서 여행 항공 쪽, 이쪽이 더 빠를 거냐, 이렇게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황이라든지 이런 호전되는 부분은 그래도 항공 쪽. 일본도 지금 여행 자유와 비자 뭐 이런 거 다 해결됐고요. 네. 중국도 이제 정밀 방역 완화하면서 이제 문을 열고,
또 이제 한류, 한한령도 해제되면서 맞물려서 항공 부분이 이제 좀 더 여행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속도감에 있어서는 더 빠르지 않을까. 또 15분기 만에 또 흑자 전환을 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앞으로 이제 실적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주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같은 또 어떻게 보면 코로나에 관련된 다 이런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지만은 항공 여행 쪽이 조금 더 속도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실적도 부분도 또 네. 진에어가 또 빨리 개선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진에어가 좀 더 빠르지 않을까 해서 저도 진에어 쪽으로 비중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라운드도 승자가 바로 결정이 됐습니다. 진에어인데요. 여러분들의 선택은요? 네, 지금 여러분들의 선택 설문조사 결과 띄워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상형 월드컵도 월드컵인데 아마 게시판에서 그동안에 주식 투자하면서 힘드신 얘기를 하시느라고 한창 또 여러분들 담소를 좀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도 좀 살짝 봤는데 저희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여러분들의 의견 그리고 또 이 두 분의 의견이 같은지 다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HMM이 조금 더 높네요. 하지만 비등비등했습니다. 물론 이 두 분의 선택과는 엇갈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엇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진에어 47% 정도의 지지를 받아서요. 한 5.5 대 4.5 정도의 비율로 일단 시청자의 선택은 HMM이었습니다. 그래도 두 분이 진에어를 골라주셨기 때문에 다음 라운드 4강에 진에어가 올라갑니다. HMM 가격 전략은 윤겸 전문가님 네, 세워주실까요? 다음 목표 때 이제 마디가면서 매물대가 몰려있는 25,000원까지 상승한다면 보수적으로 보고 1차 목표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25,000원 정도까지요. 보수적인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네요. 그래도 지금 가격으로부터 한 업사이드 10% 정도 보고 있습니다. 다음 3라운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라운드는 제약바이오, 요즘에 제약바이오 심심치 않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다 각계전투입니다. 케어젠하고 HLB 두 선수가 호재성 뉴스를 내고서 오늘장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은 어떤 쪽이요? 저는 케어젠 가겠습니다. 케어젠 그리고 윤겸 전문가님. 저는 HLB로 한번, 이번에는 좀 예. 엇갈립니다. 케어젠 한 몇 년 전에 저는 헤어필러 이퀄 케어젠 이렇게 해서 기억했었거든요. 그리고 한창 안 보다가 근래 들어서 솔솔 올해 들어서 얘기가 좀 나오던데 이제는 케어젠 뭘로 봐야 되나요? 이제 펩타이드 기반으로 해가지고 보통 이제 이 화장품이나 혹은 건기식을 만들어내는데 예전에는 이제 필러 쪽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건기식에 대한 부분들. 건기식. 예, 프로지스테롤이 정말 이제 이 불난 듯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프로지스테롤? 이제 당뇨 환자들에 대해서 네. 이제 혈당 수치를 낮출 수 있는 건기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프로지스테롤이 최근에 이제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케어젠이 상당히 이제 많이 올랐었습니다. 아마존에 이제 새롭게 또 이 등록이 됐다라고 하면서 수수료를 50% 떼주기는 해줘야 되지만 어찌됐든 이 아마존 향으로 이제 새롭게 등록이 되고 그에 대한 이제 이 기대감들이 이제 차올랐고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이슈는 이제 필리핀에 이제 독점 공급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필리핀 인구가 1.3억 명, 이제 1억 3천만 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당뇨에 대한 이러한 수요들 상당히 좀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단 이 필리핀뿐만 아니라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혹은 뭐 이라크 등등 해가지고 프로지스테롤이 최근에 이제 이 11월까지 14개 학회에 좀 참여를 하면서 프로지스테롤이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을 받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수요가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지스테롤뿐만 아니라 저는 약간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코로나 치료제를 또 개발 중이에요, 이 기업이. 그러면서 이거 뿌리는 치료제거든요. 임상 1상이 이제 진행이 됐고 이제 임상 2상 같은 경우도 진행이 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 치료제 쪽이 워낙에 시장에서 많이 소외가 되어 왔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부분 역시나 중국 코로나 폭증세로 인해서 이 최근에 샤페론이라는 종목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또 좋은 흐름을 보였거든요. 케어젠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마찬가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또 JP 모건 헬스케어 일정이 있잖아요. 네. 케어젠이 JP 모건에 참여를 합니다. 아, 예, 그러면은 참여기업이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단기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를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쪽은 실적이 받쳐주면서 앞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러면서 단기적인 일정이 있는 제약바이오 쪽이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케어젠은 프로지스테롤이라는 캐시카우를 보유하고 있고 그러면서
코로나 치료제라는 기대감까지 있는 상태에서 1월에 단기적인 일정, JP 모건까지 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시장에 상당히 좀 잘 들어맞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반면에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 M&A를 좀 잘 진행을 해서 이제 M&A를 한 기업들이 매출 비중이 상당히 또 큰 폭을 차지를 해주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흑자 전환을 잘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뭐 리보세라는 입을 통해서 이제 임상권들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당장에 이제 케어젠 같은 경우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의 관심도가 저는 이제 케어젠 쪽에 훨씬 더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HLB보다는 조금 더 강세를 볼 확률이 높고 그러면서 JP 모건이라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이 수급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갈 만한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케어젠 하면 프로지스테롤 이거 기억해 둘게요. 네, 그렇죠. 케어젠 맞습니다. HLB 어떤 점 좋아 보이시나요? 네, 뭐 지금 다 이게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 주고요. 그동안 뭐 이제 제약 바이오들이 뭐 부침도 많았고 뭐 거의 뭐 축축 흘러내리다 거의 바닥을 어떻게 보면 이제 기고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네. 이제 코로나 관련해 갖고 이런 이제 신약 개발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이제 호재다 보니까 이제 케어젠도 이제 혈당 관련 그런 이제 치료 관련해 갖고 이제 치료제가 이제 필리핀에 독점 계약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슈고요. 저는 HLB를 좋게 봤던 이유가 이제 좀 특징을 주주 친화적인 정책, 주식 배당을 좀 늘려주는 이런 부분하고 이제 코로나19 백신 유통관리권 이제 이런 관련해서 힘입어 강세를 보였고 또 계열사들을 잘 이제 취합을 해갖고 그룹 실적이 좀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둘 다 뭐 기업들이 다 좋고요. 또 HLB도 이제 실적 개선, 이제 영업 이런 제약 바이오 업체 중에서 손실을 많이 내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 기업은 또 흑자 전환을 하면서 영업이익 그 전에 비해서 손실도 더 줄여가면서 실적 개선을 하고 있다. 주주 친화적이고 또 이제 코로나 말씀드린 19 백신 유통 관리권 관련해서 이제 강세 있고 힘을 얻어갖고 이제 강세를 보여주는 주가 반영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뭐 지금 단기간에는 이제 케어젠이 좀 더 좀 특징이 있고 또 강세 보일 수도 있으나 조금 주주 친화적이고 주주한테 이제 이익을 돌려주는 이런 부분에서는 HLB를 좀 더 점수를 줘도 되지 않을까 해서 역발상으로 HLB를 네. 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하면 주주 친화책하고는 좀 동떨어져서 생각을 했었는데 또 HLB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네요. 매력이 상당히 다른 두 선수입니다. 그래서 엇갈렸는데요. 이번에는 선택을 여러분들께 넘기겠습니다. 과연 이 설문조사 결과 어떤 종목을 선택해 주셨을지 함께 보시죠. 유튜브 게시판을 통해서 투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케어젠이 압도적이네요. 75%의 지지를 받으면서 케어젠이 선택이 됐습니다. HLB 좀 아쉽게 됐는데 이 선수가 워낙에 또 이슈가 여러모로 좀 있기도 했었고 HLB 하면 리보세라님만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일단은 코로나 백신 관련된 재료가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요? 네, 다음 목표가 매물대 좀 몰려있는 35,000원 1차 목표로 거길 돌파하는 게 관건일 것 같아서 35,000원 선택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가 지금 32,000원대인데 35,000원이요? 네네, 35,000원. 네, 35,000원. 네네. 역시나 업사이드 10% 정도 보면서 네, 가격 네, 전략 네. 제시가 됐습니다. 8강의 마지막 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화학대전입니다. 이 선수들이 한때는 정말 효자였는데 요즘 들어서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LNF 그리고 대한유화 있습니다. 윤경 전문가님 어떤 쪽이요? LNF로 가겠습니다. LNF 김혜우 전문가님. 저도 LNF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결과는 나왔고요. LNF 선택해 주신 이유 김혜우 전문가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뭐 일단은 지금 현재 2차 전지가 굉장히 실망감이 좀 돌고 있죠. 주도 섹터 역할을 해줬었는데 주도 섹터를 해줘야 될 이 섹터가 상당히 이제 이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시장에 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4분기에 약간의 환율이 좀 저조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원가가 다시 한번 이제 정상적인 부분을 찾으면서 판가 또한 약간 이제 떨어지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우려감을 더했던 게 테슬라발 감산 이슈였죠. 중국과 유럽에서 전기차 수요가 줄어든다라는 부분들. 그러면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전기차에 대한 이 생산은 이제 확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의 브랜드들은 약간은 이제 이 공급량을 약간 줄일 수가 있다라는 이런 이슈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전기차,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전체적인 이 2차 전지 쪽에 약간의 이 실적이 조금 이제 캐파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지금 현재 2차 전지 쪽에는 감돌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앞으로 필연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IRA 법안으로 인해서 미래의 이 성장 동력을 확실하게 찾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LNF 같은 경우에는 이 레드우드와 함께 이 양극재 공장에 대해서 이제 또 새롭게 미국 현지 법인을 좀 신설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GM이라든지 여러 기업들의 또 새롭게 이 양극재에 대한 부분들을 또 공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워낙에 선제적인 투자도 잘 해놨고, 그 다음에 내년에 이러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업사이드까지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은 오히려 좀 저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2차 전지는 이 관련해서 사실 이제 장비 쪽은 약간은 최근에 이 시장에 대해서 뭐 수혜를 크게 못 받았지만 소재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양극재, 음극재, 그 다음에 이 셀 3사들은 어느 정도 이 고평가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이 저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이제 이 바닥에서 재매수를 노려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는 재매수를 노려야 되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대감이죠. 아무래도 실적 개선 기대감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에틸렌 스프레드가 다시 한번 이제 상승 사이클을 돌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면서, 또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게 중국이 다시 한번 이제 이 산업 재가동, 리오프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 석유화학 쪽에서는 중국이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다시 한번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또한 또 대한유화가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두 종목을 고를 때 이 좀 추가적으로 고려를 했던 부분은 현재 주가의 위치였습니다. 네. LNF는 지금 이제 많이 떨어졌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바닥에서 잡는다라고 하면은 손절 구간이 굉장히 좀 짧게 가져갈 수 있으면서 수익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인데,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이미 에틸렌 스프레드가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약간 좀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2차 전지 지금 현재 분리막에 대한 부분들도 네. 계속적으로 수요가 내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이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을 것이고, 두 종목 다 약간은 주가의 흐름이 대형주의 성격으로 움직이는데, 이 대형주는 저는 사실 바닥에서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워낙에 이 기간 자체가 좀 오래 걸릴 수 있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네. 바닥에서 안전하게 좀 잡아가는 그런 이제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러한 전략이 또 잘 들어맞는 게 LNF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LNF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유화 스프레드 상승 사이클 진입 이렇게 자막으로 나갔는데, 테리님께서 나프타 마진 좋아지나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스프레드가 좋아지고 있기는 한 거죠? 일단은 이 나프타에 대한 이 원료, 이제 원유 가격이 이제 가장 좀 큰 영향을 끼치는데, 최근에 또 많이 좀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에틸렌에서 나프타를 통해서 이제 에틸렌을 만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마진이 에틸렌 스프레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대한유의 이제 원래 기존의 캐시카우잖아요. 에틸렌 스프레드가. 그런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좋아진다라고 하는 기대감은 분명히 있고, 이 경기 침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또 중요하게 자리 잡을 것이다. 실적의 개선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자리 잡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분명하게 저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어찌됐든 이미 반영이 어느 정도는 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리스크가 약간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하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LNF가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좀 전에 저희가 이 두 선수 소개해드리면서 차트를 딱 띄워드렸잖아요. 거기에 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영일 전문가는요. 윤경 전문가님은요? 네, 차트상 봐도 이제 접근하기에는 LNF가 부담이 훨씬 없을 것 같고요. LNF 뭐 양극재 전문 기업 아니겠습니까? 또 수출도 많이 하고 10억 불탑 또 받았고요. 최근에 이제 전기차가 이제 준 주도주로서 시장을 이끌었는데, 사실은 전기차가 좀 더 준 주도주로서 시장을 더 이끌 거라고 좀 기대를 좀 했었어요.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그러니까요. 빠졌던 부분이 좀 그게 특징이고요. LNF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나 매출 여러 가지 이제 기업의 어떤 평가에 비해서는 좀 주가가 많이 저평가돼 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기차 관련해서 IRA 법안 때문에 그 우려감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주가에 심리적으로 반영돼 많이 빠진 부분이,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충분히 이제 LNF는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실적이나 매출이나 여러 가지 이제 바닥권에서 추세에 전환할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언급 말씀하셨지만 중국발 아니겠습니까? 네. 봉쇄에 의해서 이제 공급망 교란 대란 때문에 전반적으로 또 유가 부분도 많이 빠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최근에 그런 좋은 호재가 반영돼서 상당히 좀 선반영돼서 올라가 있는 위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접근할 때는 그래도
훨씬 더 LNF가 접근하기 좀 유리하지 않을까. 추가 상승 모멘텀과 추세 전환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LNF 쪽으로 선택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라운드도 두 분의 마음이 모아져서 승자는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LNF 4강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지금 제가 살짝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 가운데서도 대한유화를 들고 계신 분이 계시대요. 유가 120달러에서 꺾이는 거 보고 사셨다고 하니까 아마 그래도 지금 바닥 대비로 많이 대한유화가 올라와 있어서 수익 보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그래도 약간 오늘의 진단이 좀 아쉬우신가 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설문조사 결과 LNF 압도적입니다. 83% 대한유화 17% 8대2의 비율로 LNF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네요. 아무래도 2차전지 관련해서는 여전히 전반적인 경기장에 바라보시는 이 관객들의 심리 상태가 우호적이기는 한 것 같아요. 요즘엔 퍼포먼스가 별로 안 좋았어도요. 대한유화 챙겨보겠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까지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7만 6천 원 1차적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7만 6천 원 목표가 설정이 됐습니다. 4강 넘어가 보겠습니다. 4강의 1라운드입니다. 쟁쟁한 선수들이죠. LG전자 대 진에어입니다. 요즘 들어서 뭐 호재 뉴스도 나오고 주가도 이제 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두 선수 두 분의 선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윤겸 전문가님. 네, 저는 진에어로 좀 방향을 진에어 잡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김영희 전문가님. 저는 4강 대진표를 보니까 네. 오랜만에 좋은 종목들만 남았다라고 약간 생각이 그런 느낌 듭니다. 있죠. 그런데 저는 사실 오기 전에 네. 보통 좋은 게 있으면 제가 아예 밀고 갈 걸 정하고 오거든요. 그래요? 얘기는 하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는 LG전자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네. 알겠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요즘에 개별 종목 장세고 경기 분위기 안 좋을 땐 테마주들이 많아서 이런 말씀을 네네.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좀 다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확실하게 진주 같은 선수들로만 압축이 된 건데 두 분의 의견 좀 엇갈렸습니다. 먼저 진에어 알아볼게요. 네, 좀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애플과 협력 그런 이제 호재 부분이 이제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전에 네. 제가 언급드린 대로 이제 실적 부분, 매출 부분이 많이 전년도 대비해서 27% 격감한 거, 전자 제품의 전 세계적인 수요가 둔감하고 있다. 이제 애플과 협력 그 전장 부분은 호재나 또 LG전자가 이제 주력이 또 전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매출 실적이 좀 뒷받침이 어떤 좀 버거운 부분 네. 이런 부분에서는 좀 단점이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도 이제 차트상 거의 반토막 나서 이제 바닥 딛고 이제 점진적으로 추세 전환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은 이제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진에어 쪽으로 좀 방향을 좀 더 드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속도감. 시간적인 싸움에 있어서는 주가 상승에서는 좀 진에어가 좀 더 빠르지 않을까. LG전자도 이제 바닥 딛고 어떠한 이제 애플과 이런 전장 부분에서 이제 개선되고 매출 실적도 좋아지고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나 시간적인 싸움에서 LG전자는 좀 더디게 좀 어차피 좀 몸집이 좀 무겁지 않습니까? 더디게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 있고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중국발 이제 뭐 한알령 해제 및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항공길도 열리고 일본 아까지는 말씀드린 언급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에어가 이제 최근에 15분기 이제 실적 전환도 했고 매출 전환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조금 더 진에어가 좀 주가 상승하는 좀 더 탄력과 시간적으로 좀 빠르지 않을까 해서 진에어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 게시판에 이거 고를 때 늘 고민이 되신다고 단기적으로 봐야 될지 중기적으로 봐야 될지 얘기해 주셨는데 전문가님 단기적인 부분에 좀 더 비중을 좀 커서 네네. 올라주시는 지금 거죠. 상황에서는 이제 속도감에 있어서 진에어가 좀 더 빠르게 좀 네. 치고 나갈 수 있고 LG전자는 좀 무겁지 않습니까? 좀 더디게 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종목을 갖다가 투자자분이 좀 양분해서 네. 이렇게 좀 비중을 둬가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낫겠다. 근데 두 종목 중에서 지금 상황에서 선택을 하면 이제 진에어 쪽으로 좀 네. 비중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럼 김영희 전문가님이요. 저는 LG전자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2차 전지 쪽은 내년 한 1, 2월 정도 지나가면 다시 한번 이제 기대감이 차오를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LG전자가 지금 현재 이 가전에 대한 부분도 우려감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전장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더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년에 이제 1, 2월 정도에 이 어느 정도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 이제 기대받으면서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고 그 다음에 3월에 IRA 가이던스가 발표가 되면은 만약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또 추가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또 현대차가 세게 나가고 있는데 사실 현대차가 조지아 공장 안 짓겠다, 멕시코에 이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조지아 쪽에 상당히 또 영향력이 큽니다. 이 현대차 공장이 워낙에 규모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는 인력들도 상당히 좀 많이 이제 유입이 되고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상당히 좀 많이 신경을 쓰는 이슈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충분히 IRA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LG전자 전장에 대한 부분들은 기대감이 훨씬 더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이 그 외에 LG전자가 아니죠. 다른 종목이 지금 진에어. 진에어였죠. 저는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됐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진에어는 듭니다. 반영이 예, 이미 이제 일본길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항공 수요가 계속해서 좀 회복이 된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이제 중국 이슈가 나오기 전에도 시장에서 벌써 한 2, 3주 정도 저는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되어 왔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중국 길이 열린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수혜가 조금 더 이제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 이미 어느 정도 탄력이 나왔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이면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은 LG전자다라고 생각을 해서 LG전자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진에어를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 좀 두 분이 차이가 있으시네요. 윤겸 전문가는 지금 당장 물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좀 더 갈 거다. 하지만 김영일 전문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는 시각인데, 여러분들의 선택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결승행 티켓이 정해집니다. 오, 차이 많이 나네요. LG전자가 85%, 진에어 15%의 투표를 받으면서 LG전자가 결승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진에어 보겠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윤겸 다음 전문가님? 목표가는 이제 또 매물대가 부딪힐 수 있는,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야겠죠. 너무 또 높이 잡으면 안 되니까 네. 한 10% 정도 보고 18,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4강행 2라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4강 2라운드에서는 케어젠 그리고 LNF의 대결이 되죠. 지금 윤겸 전문가님 어떤 쪽이요? 저는 LNF 쪽으로 좀 점수를 또 주고 싶습니다. LNF 네. 그리고 김영희 전문가님? 저는 케어젠 고르도록 오, 하겠습니다. 4강은 다 엇갈리네요. 먼저 케어젠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세요? 일단은 지금 이제 LNF는 당장에 2차 전지 쪽에 우려감이 감돌고 있는 상태잖아요. 테슬라 지금 당장에 이제 감산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4분기 실적 전체적으로 약간은 조정이 될 것으로 2차 전지 기업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일정 이슈 기대감 다 갖추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이 주요한 캐시카우 자체도 공급량들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 캐파도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전체적으로 저는 이 좋은 이슈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탄력 자체는 훨씬 더 강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케어젠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탄력 측면에서 좀 더 좋을 것이다. LNF 골라주신 네, 이유는요? 차트상 또 이제 LNF가 또 많이 좀 빠진 부분이 있고요. 저는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 네. 추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고요. 매출이나 실적 이런 여러 가지 비교해서 조금 주가가 반영을 많이 못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추가적으로 좀 탄력받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폭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 생각되고요. 케어젠 같은 경우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혈당 조절용 건강식품, 이제 필리핀의 독점공 뭐 이런 이제 호재들이 있는데, 오히려 저는 좀 어떤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부분이니까 제 차트상 봤을 때 바닥을 딛고 지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탄력의 폭과 목표치로 봤을 때는 좀 더 네. 저평가되어 있는 LNF 쪽으로 좀 점수를 좀 주는 게 낫을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LNF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결국 추세를 이탈해서 2차 전지 당분간은 힘들겠네요. 이렇게 주셨는데, 대장주들이 요즘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 속에 소재주들이 과연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네네, 그것도 이제 뭐 좋은 한 가지 이제 시각이고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은 대신에 전체적인 매출 실적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좀 낮게 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 네. 이제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은 주가 변동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LNF로 좀 방향을 잡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마음이 엇갈린 가운데 시청자분의 선택에 따라서 결승이 진행됩니다.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케어젠 대 LNF. LNF 영원한 2차 전지. LNF입니다. 64%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쉽게 떨어진 케어젠 어떻게 할까요? 올라온 종목이 케어젠이었거든요. 네. 케어젠을 밀고 가려고 했는데 일단 아쉽네요. 떨어졌으니까. 4강행까지만. 네, 그러면은 일단은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다음 이제 이 매물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4만 8천 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8명의 선수 가운데서 김영일 전문가의 또 원픽은 케어젠이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이렇게 세상 일 마음처럼 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러면 결승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단단한 선수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LG전자 대 LNF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시청자 여러분들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속마음도 살짝 공개를 해주세요. 김영일 전문가님 어떤 쪽이요? 저는
LG전자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그리고 윤경 전문가님.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제가 생각했던 거 밀어보겠습니다. 되든 안 되든 LNF로 한번 되든 안 되든. 밀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LG전자 골라주신 이유 알려주세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기대감이 조금 더 있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LNF는 이제 양극재에 대한 이제 수요, 이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견조하게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러면서 선제적인 투자도 굉장히 잘 해놨기 때문에 분명하게 모아 나가야 하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는 단기적인 수급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LG전자는 이 애플카의 협업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인 수급이 유입이 됐고, 그러면서 전장 부분에 대한 이 주목도가 저는 더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2차 전기차가 이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 LG전자의 전장 부분도 분명하게 같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역시나 이 지금 현재 시장은 단기적인 수급의 순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본다면 LG전자가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온 만큼 단기적인 탄력 자체는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LG전자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좀 봐주시네요. 그리고 LNF 골라주셨죠? 두 종목 중에서 선택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네. 선택이었는데, 아까 전에도 이제 계속 강조드렸지만은 차트상도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구간 그림을 봐도 네. 한번 이때쯤 한번 진입을 해서 또 이제 LNF 같은 경우 좀 최근 3일째 이제 외인과 기관이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물론 이제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많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 기업의 이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러 환경, 모멘텀, 네. 그다음에 실적 부분, 아까 이제 수출 부분도 얘기 드렸고요. LG전자도 그런 이제 애플과 관련해서 좋은 호재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대신에 전자 부분은 좀 약점이고, 이제 차트상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게 약간 좀 빠른 속도감, 둔감한 편이긴 하거든요. 좀 더디게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이런 게 좀 특징인 것 같고 해갖고, 저평가되어 있는 LNF가 추가 동력 상승력이 있지 않을까. 상승할 수 있는 동력. 네. 이 부분에서는 LNF로 지금 접근성이 좀 훨씬 용이하지 않을까 해서 LNF로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2차 지주는 시청자분들도 상당히 좀 첨예한 대립이 펼쳐지는 그런 섹터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이라도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손해를 덜 보는 지름길이다라는 의견을 주시고, 어떤 분은 지금 빠져봤자 아래쪽을 10% 정도밖에 안 빠진다. 지금은 모아나갈 때다. 그래서 의견이 극명하게 좀 엇갈리거든요. 두 분도 오늘 LG전자와 LNF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결승 보겠습니다. 결승 결과 오늘의 우승 결정해보죠. 6대 4의 비율로 LG전자가 조금 더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승은 LG전자가 차지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물론 우승은 LG전자가 했는데 뭔가 이슈몰이 측면에서는 LNF가 성공한 게 아닌가. 광고 효과는 LNF가 톡톡했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희 게시판의 지분율이 LNF가 높습니다. LNF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다음 목표가는 21만 원까지 이제 점진적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21만 원까지 좀 잡아드리면 무리가 없을 듯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LNF 같은 경우는 지금 19만 원 정도인데요. 21만 원 업사이드 10% 정도 잡고 가격 전략 제시가 됐고요. 오늘의 우승 LG전자 어떻게 가격 전략 세우세요? 일단은 아까 채팅창에서 이야기됐던 부분,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제 추가 매수해야 되느냐, 제 생각은 이미 어느 정도 좀 많이 빠졌거든요. 네. 2차 전지 종목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큰 폭으로 더 빠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보유하신 분들은 추가 매수 준비, 아직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2차 전지 바닥 잡을 때 신규 매수 준비 정도로 접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LNF에 대한 의견을 주신 거고, LNF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2차 전지 종목들 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음 마디가죠. 10만 원 안내드리도록 10만 하겠습니다. 원. 윤경 전문가님은 LG전자 전략 어떻게 세우세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0만 목표가는 원 이제 정도? 10만 원, 거기가 아디까 하면서 매물대가 부딪히는 자리니까 거기를 돌파하는 게 1차 관건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7한 대결 끝에 8명의 선수들 이렇게 구성 면면을 봤습니다. 결국에 우승은 LG전자로 돌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다시금 부각된 애플카 모멘텀을 제대로 좀 받고 있는 LG전자, 앞으로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 1시간 동안에 좀 꽉 차게 꾸려봤습니다. 확실히 종목 하나가 있더라도 보는 시각은 정말 다각도입니다. 이 정답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주식시장에는 여러 가지 답안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끄덕끄덕 하실 만한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는 답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가운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리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